안녕하세요. 재테크강사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입주장이 다가오면서 각종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입주 시기에 많은 질문들이 오기 때문에 많이 오는 질문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오늘은 잔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90%까지 대출이 된다고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과연 그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대출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분들이 대출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잔금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영상 말미에 은행 대출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감정과 담보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잔금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자 담보대출입니다. 분양받으실 때 대부분 80% 또는 90% 대출이 된다고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잘못된 안내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에서 80% 정도의 담보대출이 나옵니다. 거기에 신용대출 10에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담보가치가 증가하면서 최근 90%까지 담보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용 10%로 10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한도가 20%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낮게 평가받으면 많은 대출 비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대출이 많이 나올까요? 5년 이상 운영을 한 법인이나 개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규 창업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좀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리하다는 의미는 금리와 한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법인의 매출이 좋다면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성격이긴 하지만 대표자의 신용이나 소득에 따라서 한도가 설정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산단이 비산단에 비해서 조금 대출 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10% 내외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공급되는 공장과 지원시설도 또 다릅니다. 기숙사와 창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하층을 받으실 때 창고가 공장인지 지원시설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공장이 80에서 90%의 비율로 대출이 발생하지만 지원시설은 70에서 80% 정도로 대출이 발생합니다. 물론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면 좀 더 나오긴 하겠지만 공장시설에 비해선 10에서 20% 정도 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혹 지원시설인 기숙사나 창고를 공장으로 함께 분양받으셔서 대출을 함께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숙사만 별도로 분양받아서 대출을 일으키면 대출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장과 함께 분양받으시면 대출 비율이 공장과 같게 나옵니다. 이때도 사업자는 하나로 해야겠죠? 두 개의 사업자로 하시게 되면 기숙사는 낮은 대출 비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실입주보다 10% 정도 대출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후 임대사업자를 추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급한 마음에 임대사업자를 먼저 추가하시고 심사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했었던 것보다 낮은 대출 비율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출 비율이나 금리를 좋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입주로 대출을 받으시고 5년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사실 법인보다는 개인이 좀 더 유리합니다. 매출이 없는 법인은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은행의 심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심사를 받는다고 신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은행별로 한도나 금리가 달라지지만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로도 한도와 금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지식산업센터 대출의 경험이 많은 담당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대출에 집중하는 은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당 은행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거래은행은 금리에서 유리합니다. 주거래은행을 먼저 심사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가까운 은행이 비교적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산업센터를 모르시는 담당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기간이 되면 시행사에서 은행을 지정해 줍니다. 2개 내지 3개 정도의 은행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집단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금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서울권은 90%, 서울 근교는 85%, 수도권은 80% 정도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은 더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품을 판 만큼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많은 한도와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대출을 소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대출 담당자의 연락처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은행별로 대출 담당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